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136쪽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순열, 그 다음에 뒤에 조합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일단 오늘은 경우의 수만 할까요? 경우의 수 뭐냐면 우리가 여기 몇 쪽이라고? 136쪽 중학교 때 했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뭐 경우의 수 그거지. 이게 종류 그걸 몇 가지 일어나냐 그걸 뭐 세는 거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요한 거 여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러니까 어쩔 때 합하고 어쩔 때 곱하냐를 구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 N이다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해서 동글뱅이 또는 그러니까 합도구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합도구, 합도 또는이면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의 의미일 때 두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일 때 곱하는 거라고. 밑에 옆에 보면 또는이나 이거나는 합의 법칙이고 이고 동시에 이거는 이제 곱의 법칙이다. 중학교 때 한 거야. 오늘은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지만 어쩔 때 더하고 어쩔 때 곱하는 거를 좀 구별해서 하시면 되고 그것의 유형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37쪽에 예제 1번 4개의 문자 A, B, B, C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 4개의 문자 A, B, B, C A, B, B, C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나중에 이제 너네 지금 이 순열 조합,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행렬하는데 너네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어.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 가면 이 또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구하고 확률을 구하는 거야. 확률.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먼저 살짝 공통 수학에서 그 확률과 통계 단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게 확률과 통계 가면 저걸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 B를 쓰나 이 B를 쓰나 즉 둘이 뭐가 자리가 바뀌어도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 그럼 B. 그래서 우리가 일렬로 놔야 한다 그러면 우리 3명이 일렬로 놔야 한다 그럼 중학교 때 어떻게 있냐? 3명을 일렬로 놔야 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랬다고. 예를 들어서 5명을 일렬로 놔야 하나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아둘게 기호로 그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우리 일렬로 놔야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n명을 일렬로 놔야 한다 그럼 기호로는 n 느낌표 이렇게 써. n 느낌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팩토리얼이다라고 읽어.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뭐냐면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해서 n부터 1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하면 n 팩토리얼 이렇게 구하는데 얘는 일렬로 세우기를 일렬로 세울 거예요. 거기 일렬로 놔야 그래. 근데 이렇게 똑같은 것이 있어버렸다고. 똑같은 것이.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 이제 확통에 가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세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를 어떻게 세냐면 이게 한문이야 한문. 나뭇가지 수, 형태형, 그림도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해요. 수형도. 밑에 나뭇가지 같이 그려져 있잖아. 그런 식으로 뭐 한다? 그림을 그려서 즉 실제로 차근차근 써서 구한다. 그래서 자 A부터 A에다가 1년을 넣어야 돼. A를 제일 먼저 썼어. 그럼 두 번째 뭐가 올 수 있어? B나 C가 올 수 있어. 또 뭐가 올 수 있어? B나 C가 올 수 있어. 여기 뭐 C, 여기 뭐 B. 그럼 여기는 A, C 써버렸으면 P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직접 해봐야 된다고. 자, 뭐야? B를 여기다 썼어. 두 번째, B를 써서 뭐 쓸 수 있어? 또 A, 또 B를 쓸 수 있잖아. 내 B가 두 개 있으니까. PC 남았어. 얘는 PC, 여기 C, B. AC 남았어. A, C, C, A. AB 남았어. A, B, 여기 B, A. 이렇게. C 썼어. 뭐 쓸 수 있어? A, B 쓸 수 있어. BB 남았어. BB. 여기는 CB 썼으니까 AB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A, 여기 B, 여기 B, 여기 A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12가지다 라고 풀어야 되네. 직접 이렇게 써서 구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첫 번째 나온 거고 4번 해봐 4번 4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무엇이오?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2이다.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 2번까지 나올 수 있대. 1 처음에 뭐 2 넣을 수 있겠지 이렇게.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1에 음도 1, 2 세 번 이상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제 2로 바뀌어야 돼. 여기는 1, 2 올 수 있어. 여기 1, 2 올 수 있어. 여기 1, 2 올 수 있어. 이렇게 5. 이렇게. 얘는 2가 오면 안 되니까 1밖에 없어. 1, 2 올 수 있어. 1은 안 되니까 2밖에 없어. 여기 1, 2 올 수 있어. 무슨 이제 돼? 이렇게 써야 된다고. 1, 2 뭐다? 3번 못 온다고. 2는 2가 오면 안 되잖아. 1밖에 뭐다? 1, 2 올 수 있어. 근데 1로 출발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로 출발하는 게 몇 가지거든요? 응? 2로 출발하면 몇 가지겠어? 8가지지. 2개밖에 없잖아. 1, 2. 둘이 자리만 바뀌겠지. 그렇게 해서 직접 써보시면 되겠고. 다음 유형 2번으로 가서 합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더하는 거라고. 경우의 수를 더할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뒀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 10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사위를 보통 2개 던져.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를 합할 거야. 그럼 합하면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온다고. 그때의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5, 4, 3, 2, 1가지요. 외워야지. 두 눈의 수의 합.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은
1, 2, 3, 4, 5, 6, 7, 12, 1, 2, 3, 4, 5, 6, 5, 4, 3, 2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10의 약수니까 1은 안 되고 1, 2, 5, 10 몇 가지요? 1 더하기 4 더하기 3에서 8가지로. 그거를 거기처럼 일일이 순서상을 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가지다라고만 알면 된다고. 왜 울고 있냐? 아니, 왜 웃고 있냐? 예? 왜 웃고 있어? 자, 안 웃었는데. 없었어? 다음 두 눈의 수의 차이, 차를 구하라 그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고, 차는 0,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고, 적어놓고 외워. 경우의 수는 6, 18, 6, 4, 2 가지라고. 6, 18, 6, 4, 2 가지. 하면 되고. 지금 여기서 유형 3번. 여기는 우리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개념이 없어. 여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지금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요? 합의 법칙 더해라, 곱의 법칙 곱해라. 그게 끝이요. 우리 139쪽에 세 번째 유형 부등식 x 더하기 4y가 적거나 같다 9.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은 개수가 큰 놈, 개수가 큰 놈에다 완전 숫자를 넣는 거야. 자, y의 개수가 더 크니까 y에다 1부터 자연수니까 1부터 넣어. x 플러스 4니까 5 이거잖아. 4니까 넘어가면 5. 그러면 x는 1, 2, 3, 4, 5 해서 5개라고. 여기에 5개가 있는 거야. 개수만 세면 된다고. 다음 y가 2야. y가 2면 x는 8이니까 넘어가면 1. 그럼 자연수 몇 개? 1개. 그 다음에는 3이면 음수잖아. 없겠지. 그래서 몇 개요? 6개. 그거 풀이처럼 쓸 필요가 없다고.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 마찬가지 밑에 방정식 9번은 세워져 있는 거고, 방정식인데 11번은 안 세워져 있는 거고. 11번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세 종류의 스티커를 각각 적어도 한 개씩 포함해서 1,600원어치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100원짜리 X개 살 거고, 200원짜리 Y개 살 거고, 500원짜리 Z개 살 건데 이게 1,600원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지네. 100, 100, 100, 100 지워서 x 더하기 2y 더하기 5z가 16을 풀면 되고, 어디서부터 넣으라고? 여기 z에다가 완전 숫자를 넣는 거야. 개수가 제일 크니까 z에다 1을 넣어서 x 더하기 2y는 11 이걸 풀면 된다고. 그러면 자, 얘가 y에다가 자연수, 이게 자연수, 여기 뭐냐면 적어도 하나씩 사라는 소리는 자연수에 사라는 소리니까 자연수 1부터 넣고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 y에다 1부터 넣을 건데 1, 2, 3, 4, 5. 내가 y가 정해지면 x는 알아서 정해지잖아. 얘가 뭐 홀수 짝수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x니까 1 넣으면 알아서 9, 2 넣으면 7 이렇게 정해진다고. 알아서 y의 개수만 세면 그게 순서상의 개수니까 y는 5개 될 수 있는 거고, z가 2면 x 더하기 y는 10이니까 넘어가면 6. 2y. 그러면 자연수니까 1, 2, 3이 와버리면 0이니까 안 돼. 1, 2 두 개만 될 수 있어. 두 개. z가 3이면 x 더하기 2y가 1이어야 되니까 15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이거 없어. 총 7가지네. 자, 유형 4번 곱의 법칙. 곱해라는 말이고, 문제를 풀 때 곱해야 되는 형태로 나오는 거지. 100자리 숫자가 4의 배수인 세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세 자리 자연수래. 100의 자리 숫자가 4에 비수니까 100의 자리는 4하고 8만 넣을 수 있어.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홀수. 홀수는 1, 4, 5, 7, 9. 다섯 가지. 가운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네. 10개. 그러면 이거 쓰고 옆에다 또 쓸 수 있으니까 쓰고 그리고 쓰니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10 곱하기 5 하면 100개네. 16번 해보시고 16번 해봐. 건물이 나온다. 건물이. 16번.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동전 3개. 그 1부터는 정보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냐? 자, 이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지금 50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4개, 10원짜리냐? 10원짜리가 3개. 지불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을 물어봐. 먼저 방법.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500원짜리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러니까 그 개수에다가 2를 더하는 거. 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3개, 4개. 안 내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예요. 1씩. 안 내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경우 곱하기 이 경우 이만큼 내고 이만큼 내고 이만큼 내면 되니까 다 곱해. 근데 여기 안에 안 내고면 0원을 낼 거니까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지막 1만 딱 빼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3 곱하기 5 곱하기 4 60이냐? 59가지. 이렇게. 자, 비교해야 돼. 금액을 물어봐. 금액. 여기는 문제가 없네. 이 책이 좀 쉬운 책이라 지금 뭔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다고. 금액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금액으로 물어봤어. 맞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금액은 여기 보면 50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4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는데 50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 각각 이 아래 단위의 돈이 10원짜리 3개 가지고는 100원짜리를 낼 수가 없다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4개 가지고는 500원이라는 돈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 그래서 금액이다 라고 나온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50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4개 그럼 해볼까? 여기 50원짜리가 3개 있다라고 해봐. 자 그러면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다고. 3 곱하기 5 곱하기 4 한 다음에 1 빼면 돼. 근데 금액은 좀 달라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100원이란 돈을 낼 때 100원짜리라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로도 낼 수 있거든. 아래 단위의 돈이 윗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윗 단위의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래 단위의 돈으로 다 바꿔. 100원짜리로 50원짜리로 다 바꿔서 금액 100원이라는 돈을 낼 때는 50원짜리로 그냥 내면 돼.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할 때 기억을 해. 금액은 환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기억을 했더라고. 아래 단위의 돈으로 윗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윗 단위의 돈을 아래 단위의 돈으로 환전해야지 금액이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50원짜리 8개가 추가되니까 11개가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1을 빼주면 되네. 그러면 금액이 겹치는 게 없다고. 아래 단위의 돈으로만 내면 되니까 금액이 겹치는 게 없어지는 거야. 기억하시고 뒤에 유형 5번. 아마 저 문제집 너네 그 아까 말한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순열 전에 경우의 수까지만 일단 오늘은. 그래서 지금 그거 거의 끝나가. 이제 2개 남았잖아. 너네가 부지런히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히는 거야. 동아 이제 말레 바꿔서 굵기로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 이거 단어는 한 또는 약수의 개수. 우리 예제 5번. 자, 당연히 지금 x 플러스 y고 t의 게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우리가 얘랑 이렇게 곱할 때 항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 문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항의 개수에다가 t의 항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항의 개수가 딱 나오네. 다음 우리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도 이제 곱하기의 의미인데 우리 48은 소인수분해 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2a 곱하기 3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했다고. 2가 딴 게 있는 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3이 딴 게 있는 거, 그 다음에 3이 1개 있는 거.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곱하면 약수, 둘이 곱하면 약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의 4제곱이니까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다가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전체 약수의 개수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배 법칙 뒷부분에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시면 된다. 다음 뒤에 유형 6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 유형 6번 원이 있고 이렇게 잘라져 있고 이렇게 잘라져 있네. 오른쪽 그림에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할 거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주거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항상 어떻게 한다? 제일 많이 겹치는 것부터. 여기 영역이 제일 많이 겹쳤잖아. A가. 그러니까 여기 먼저 색칠을 하는 거야. 4가지 색깔로 칠할 거니까 여기다는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여기 겹쳤으니까 얘랑 달라야 돼 색깔이. 그럼 여기 3가지 칠할 수 있고 여기는 얘랑 겹치고 있으니까 이 2개랑 색깔이 달라야 돼. 2가지로 칠할 수 있고 여기는 얘랑 어쩐다? 겹치고 있으니까 달라야 돼. 그래서 2가지로 칠할 수 있네. 4가지 칠하고 3가지 칠하고 2가지 칠하고 2가지 칠하고 이거에 이게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런 거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거 요게 시험에 나와. 자, 5가지 색깔로 5가지 연결을 칠할 거야. 그럼 이거 5가지. 얘랑 어떻게 된다고 했어? 달라야 되니까 4가지. 얘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맞냐? 얘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얘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얼마? 20에 360까지냐? 근데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 어디? 맞는 거 같은데요. 맞았잖아. 여기 5가지 칠하고
얘랑 달라야 되니까 4가지. 얘랑 겹쳤으니까 2개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얘랑 겹쳤으니까 2개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얘는 얘랑도 겹쳤고 얘랑도 겹쳤고 얘랑도 겹쳤으니까 3개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지. 5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구하면 틀린 거라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아마 있을 거야. 우리 저기 이 책 말고 라이트에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책이 나중에 기억을 하라고. 왜 그러냐면 자 여기랑 여기 칠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빨주, 노 얘가 초가 아니라 주황색을 칠할 수 있잖아. 얘가 얘랑 된다. 얘랑 다르니까 초록색을 칠했는데 얘랑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색깔이 2개밖에 안 된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지. 즉 얘랑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 버려. 얘랑 겹치는 게 없는 형태일 때, 이 형태일 때는 얘랑 같냐, 색깔이 같냐, 아니면 얘랑 색깔이 다르냐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A, B, C, D이라고 하면 B하고 D하고 같은 경우하고 B하고 D하고 다른 경우로 나눠주는 거라고. B하고 D하고 같으면 A에다가 5가지, B에다가 똑같이 4가지, C에다가 3가지, D는 똑같으니까 1가지. 색깔 똑같으니까 하나, 2개랑만 다르면 돼. 그러면 3가지. 또는 다르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 한 다음에 5가지, 4가지, 3가지 한 다음에 얘는 이거 2개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돼. 그러면 2가지. 그 다음에 이거 3개가 다르니까 얘도 2가지. 그래서 9, 2, 18, 180 플러스 이게 20에 12가 240 해서 얼마? 420까지가 답이다. 이거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중에 나와. 소개했으니까 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 더하고 곱하고 뭐 수형도 그리고 다 했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순열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은 끝났네. 얼른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고.